1920년입니다. 2월 20일로 가죠.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은 우리 독립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독립군? 영화나 드라마 속의 포스터인데 네. 이게 하얀색 옷을 입고 약간 낡은 총 이게 헝겊으로 쏴서 맞아요. 이렇게 들고 옷도 떼고도 있는 몇 분 상투 틀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뭐 끈질기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딱 떠올라요. 그리고 뭐 열악한 환경이라 그러면 수적 열세도 있고 하니까 약간 게릴라전 이런 느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에 비해서 무기나 화력 등이 모두 열세였던 그 시기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독립전쟁의 핵심 전력이 될 비밀 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1920년 2월 20일은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노백린 장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설립한 날입니다. 노백린 장군은 앞으로 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신념으로 일제를 제압할 비행사를 길러내고자 했고 미국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총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비행사 양성에 요람이 됐습니다. 아니, 군용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이고 비행기는 뭐 누가 타봤겠습니까? 네. 근데 노백린 장군은 그때 그걸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노백린 장군 1875년 황해도 시골 선비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키가 컸고 한 끼에 7인분 식사를 할 정도로 아이고. 배식가였고 애가. 네, 한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할 정도로 체력이 뛰어나고 성격도 호탕했다고 합니다. 21살 때 관비 유학생, 지금의 국비 유학생이죠. 이걸로 뽑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일본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에 돌아와 육군 무관학교장, 헌병대장 등 대한제국 군대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네, 이렇게 뭐 리더십과 기계가 남달랐던 노백린 장군이랑 이런 성향이라면 친일파, 이완용이랑 또 기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20년 전,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때도 을사년이에요.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후 1906년 3월에 일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고관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완용, 송병준 등 매국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노백린 장군이 그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워리워리 하면서 개를 부르는 흉내를 낸 거예요. 야.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개보다 못한 놈들이니 개처럼 취급한다는 조롱이었던 거죠. 세다. 이것을 본 한국 주차군 사령관 하세과가 어디서 감히 까부느냐라는 식으로 칼을 빼들어요. 그러자 노백린 장군도 지지 않고 칼을 빼서 대결하려고 했습니다. 놀란 이토 히로부미가 급히 만류해서 사태가 겨우 진정됐지만 잔치는 이미 흥이 깨진 뒤였죠. 야, 정말 노백린 장군의 기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한인 최초의 비행 학교를 세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울 생각을 했을까요? 네, 1910년 한일 병탄 후 1916년에 하와이로 망명해서 독립군 양성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첫 군무총장에 임명이 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때부터 초대 국방장관의 특급 프로젝트 항일 비행학교 설립 계획이 가동이 됩니다. 일본은 육군과 해군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공군력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노백린 장군 생각은 이랬어요. 앞으로 승리는 항공력에 있다. 히로이토 이러한 간저와 동경을 폭격해서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면 세계 여론도 일으키고 독립도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데 비행 군단을 만들려면 일단 전투기 필요하고요. 그죠? 전투기 조종사 훈련해야 되는데 이거 자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때 재미교포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쌀농사에 성공해서 쌀의 왕이라고 불리던 한인 재력가였는데 노백린 장군의 계획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인 최초의 비행학교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세워지는데요. 독립전쟁을 위해서 국외에서 공군 비행사를 양성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미국 비행학교를 수료한 6명의 한인 교관이 공중전을 위한 비행술뿐 아니라 항공기 정비, 무선 통신 등을 교육했고 설립 이후 77명의 비행사를 양성했습니다. 네, 우리 힘으로 만든 항일 비행 군단이 이렇게 훈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이던 일제를 전투기로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도쿄 폭격의 원대한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최대 후원자였던 김종림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자금 조달로 이듬해인 1921년 4월 설립 1년 2개월 만에 비행학교가 폐교되고 맙니다. 폐교 이후에 노백린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교통 겸 군무총장 등을 지냈고 국무총리까지 지냈어요. 노백린 장군은 주위 사람들에게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고 입버릇처럼 일깨우곤 했는데요. 1926년 1월 22일 상해의 단칸방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장군의 유해는 광복 후 50년 만인 1993년 조국의 폼으로 들어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힘으로 비행사를 길러내며 대한민국 공군의 초석을 놓은 영원한 장군 노백린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노백린 장군.